AI 시대에 어디를 튈지 모르는 이 세상에서 투자, 커리어, 양육의 해답을 찾기 위해 3명의 40대 가장들이 광화문에서 모였습니다. 우리 삶의 티타임 한따까리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오랜만에 이제 소개부터 해야 되는 그렇죠. 네, 김박스입니다. 우공입니다. 네, 천입니다.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지금 오랜만에 또 밖에 나와서 우리가 녹음을 했잖아요. 오랜만에 이 다 3명이 모여서 광화문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위워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Sponsored by WeWork 여러분들의 광고 협찬 기다리고 있고요. 아니, 스폰서 바이 위워크가 아니지. Paid by 션님인가요? 네, Paid by 션님. Arise. 예, 감사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좀 분주해요. 할 게 많기 때문에. 오늘 드디어 그 전에 몇 번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제가 이 녹음하기 전에 션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션님이 올해 책을 한 50권 읽으셨다고 하셨죠? 아, 그렇죠. 올해 50권 정도. 예, 제가 올해 한 25권. 우공 선생님 몇 권 읽으셨어요? 제가 한 4권 읽었나? 4권. 이런 거죠. 여러분, 책을 읽읍시다. 근데 이제 션님하고 저하고 올해의 책을 선정했거든요. 근데 저도 1등이 미치지 않고서야. 션님도 미치지 않고서야를 선정했고, 지난주에 우공 선생님도 읽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치지 않고서야 책을 갖고, 왜 미치지 않고서야 책을 우리가 그렇게 과거에도 몇 번 팟캐스트에 언급을 하겠는데, 오늘 본격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미치지 않고서야 책은 참고로 지금 절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라딘 중고에 가시면 몇 권 남지 않았어요. 오늘 저희 구독자분이 41분인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41권이 안 남아있어요. 알라딘 중고에. 여러분 고고싱. 우선 미치지 않고서야 작성한 작가 미노아 고스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미노아 고스케는 생각보다 어려요. 젊으세요. 저희 셋보다도 어리죠? 1985년도에 도쿄에서 태어나시고 일본의 이제 괴짜 천재 편집자라는 평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또 우리가 학벌에 제가 좀 밀리는데 와세다 대학교를 나오셨고요. 와세다 대학교 나오시고 혼돈이 나니? 예, 나오셨고요. 그래서 2010년도에 후타바샤 출판사에 입사하시면서 이제 전설적인 이제 편집자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분이 가장 유명한 게 소위 말해 지금 어떻게 보면 트레발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지금 얘기하면 그런 비슷한 이제 온라인 살롱을 운영해 주시고 1000명이 넘고 그걸 갖고 이제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고 본인들의 어떤 이런 파격적인 업무로 이런 성공 노하우를 미치지 않고서는 책을 내신 거죠. 근데 이 책이 겉표지를 처음에 제가 추천을 받았을 때 이 겉표지를 보고 이 책 좀 거시기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나온 지가 그래도 한 2019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겉표지는 굉장히 진짜 좀 특이한 책입니다. 굉장히 되게 작고 얇고 재밌게 쓰여진 글인데요. 오늘 이제 이 책을 갖고 한번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션님, 왜 저에게 이 책을 추천하셨습니까? 제가 이제 이 책을 원래 제가 참여하고 있던 트레바리 그 독서 모임에서 먼저 추천을 받았고요. 근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죠. 어떤 분이 놀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유행하는 그 솔로프리너라는 그 컨셉을 이미 2019년에 이 사람 얘기를 하고 있었구나. 이게 너무 놀랍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 트렌드가 보이는데 이 트렌드를 이렇게 빨리 캐치해서 먼저 자기만의 이제 이 책에 의하면 이제 부족이라는 컨셉을 이제 가지고 와서 자기만의 부족을 성공적으로 만들고 또 서로 자기가 존경하는 멘토 또 멘티들과 함께 또 동맹 부족들을 가지고 더 큰 일을 도모하는 이런 그렇죠. 모습들이 굉장히 인사이트풀하고 여기 약간 교과서처럼 제가 이제 한국에서 어떤 그 커뮤니티 활동 같은 걸 할 때 좋은 지침들 같은 걸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도움을 받아서 앞으로는 이렇게 개인이 브랜드화되는 시대가 올 거니까 우리 한따까리도 각자가 이런 노하우들을 많이 배워가지고 우리도 한국에서 우리만의 부족을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저도 이 책을 읽고 났었을 때 사실 저는 이건 명언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책에 이제 그 밑줄을 친 부분들이 있는데 정말로 저도 최근에 들어서 생각했던 뭐 개인 브랜드가 됐던 우리가 어떻게 성장을 해야 될지 그리고 일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리고 어디에 가치를 두고 어떻게
일과 삶을 같이 가져갈지에 대한 생각들이 정리되고 있는데 그 정리된 거를 미리 선행해서 살아가고 계신 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아주 틀린 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좀 확인해 주신 책이어서 저는 너무 좋았고, 제일 앞에 제가 제일 먼저 밑줄 친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적으셨어요. 회사에 다녀서 좋은 점은 위험 없이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회사의 돈과 사람, 인프라를 이용하여 대형 프로젝트에 몰입할 수 있다. 가령 실패하더라도 자신의 돈은 한 푼도 들지 않는다라는 게 앞에 머릿말에서 시작을 하세요. 근데 제가 이거를 딱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뭐야, 회사 일 하지 말라는 거야? 라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책의 내용을 쭉 보면 이분이 이런 거예요. 회사 일 겁내게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이분이 말씀하셨던 거는. 그러면서 나의 브랜드도 만들고 잘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어서 저는 이 책이 올해 정말 저는 제 생각을 정리하고, 앞으로 제가 환갑이잖아요. 그래서 환갑잔치 오실 거죠? 두 분? 예. 오셨을 때, 예. 이렇게 앞으로 남은 저의 여생을 좀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책이에요. 우궁 선생님 지난주에 읽으셨잖아요. 네. 예, 어떠셨나요? 좀. 우선은 제가 공감이 할 만한 내용이 진짜 많았었어요. 그 제가 평상시에 좀 지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도 이분이 저보다 어리지만 먼저 경험을 한 거 가지고 굉장히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에 와닿았던 것들이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그러니까 회사에서 지금 우리 박스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회사를 어떻게 잘 이용할 것인가.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이용한다라는 게 그냥 나의 이익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회사를 가지고 내가 판을 벌리는 법을 좀 배워야 된다. 그래서 그 경험을 가지고 나의 브랜드화를 할 수 있는 거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회사의 브랜드를 가지고 사람을 많이 연결해라. 아까 얘기했던 뭐 커뮤니티가 됐던 아니면 부족이 됐던.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되게 마음에 와닿았고, 두 번째로는 저도 이제 제가 제 삶의 신조 중에 하나 생각하는 게 이제 좋은 양질의 결과물은 엄청나게 많은 양의 시도에 비례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 도장 깎는 노인처럼, 도장 깎는 노인이 막 20분 만에 도장을 깎는데 그 20분 만에 정교한 도장을 만들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그분은 노력을 해왔던 거잖아요. 그래갖고 우리가 이 양에 대해서 좀 요즘에 간과하고 있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이렇게 소셜미디어 이런 데 보면은 워낙 결과 위주, 그리고 성공 위주 이런 것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과정을 많이 좀 무시하거나 과정 없이 내가 저걸 도달하는 거에 대해 목마름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좀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은 좀 각인을 제가 스스로는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성공하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 봤을 때 내 생각이 많이 틀리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죠. 사실 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까 양과 질을 말씀하셨던 두 가지 저도 밑줄 쳤던 게 뭐냐면, 어느 시점이 됐더니 뚝이 터지듯 그때까지 축적해온 지식과 정보가 연결되기 시작하셨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전 요즘 그게 많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직장 초년차, 뭐 중년차, 지금 말년차, 은퇴를 얼마 안 남고 있지만, 보고 있으면 어느 순간 보이더라고요. 어느 순간 내가 쌓았던 네트워크가 됐던 경험과 정보들이 연결되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가 좀 더 클리어하게 보이는 것처럼, 이 지금 팟빵을 듣고 계시는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바심 내지 마시고 천천히 내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정보와 지식을 쌓아가고, 특히 경험까지 쌓으면 더 좋으시겠죠. 그게 어느 순간 연결되면서 보이시기 시작하실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제가 밑줄을 두 번 친 문구가 있는데 이거예요. 혹시 두 분 기억하시면 보세요. 하고 싶다 혹은 가고 싶다라는 말을 금지어로 삼는다. 대신 하겠다, 가겠다라고 말하자. 이것만으로도 양과 속도가 비약적으로 증가한다. 소망과 행동 사이에서 우리는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 이 문장이 이건 가온감일 수도 있겠다. 그 얘기 제가 한번 했잖아요. 우리 맙스님한테. 어떤 말? 해야만 한다. 해야만 한다. 네, 우리 사운이죠. 해야만 한다. 해야만 한다. 이런 말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은 보면은 션님도 대표적으로 저는, 제가 우공 선생님도 정말로 바이아스 백션 행동 정말 잘하시는데
그 위에 신급이 전 손님이라고 봐요. 그렇죠. 저희가 무슨 아이디어를 내면 그 다음 집을 갖고 오시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개인적인 질문인데 언제부터 그런 성향이 있으셨던 거예요? 만들어지신 거예요? 아니면 태어나시면서 그게 되신 거예요? 글쎄요. 계속 대학교 때부터 창업을 준비했던 거? 그런 게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 지난 에피소드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대학교 때 이제 그 컴퓨터 공학과에서 소프트웨어 그 동아리를 하면서 이제 제품을 만들어 보고, 대학교 창업을 해보려고 또 휴학도 해보고, 이러면서 직접 이제 생산자로서의 경험들을 대학교 때 좀 많이 했던 거? 그런 게 뭔가 이렇게 해서 세상에 임팩트를 만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좀 더 불을 댕긴 거는 그때 또 다른 에피소드에서 말한 거지만, 그 2010년에 나온 영화 소셜 네트워크. 영화. 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라는 그런 마음이 이제 계속 사부작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게 만들더라고요. 네. 근데 이 책이 정말 대단한 게, 예를 들면 지금 세상을 관통을 하거나 지금 세상을 리딩하는 거는 빅테크 기업을 생각하거든요. 그 처음에 션님께서 이 책을 추천해 주셨을 때 출판사의 편집자라고 하셔가지고 사실 저는 그렇게 뭐랄까 굳이? 막 생각 들었는데 션님을 이렇게 읽어봤더니 이 사람이 더 대단한 거죠. 왜냐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개발자가 됐던 AI 시대에 관통하는 시대 정신을 이분은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것도 있어요. 무엇이 대박을 터뜨릴지 알 수 없는 시대에서 완주하는 것보다 일단 한번 전력으로 질주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뭔가 해보자라는 이 애티튜드와 행동이 이분한테 정말로 저는 대단하다. 진짜 이분.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사실 그래서 저는 이 민호와 고스케 이분한테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그냥 본능적으로 알게 됐는지 혹은 이분한테도 어떤 영향을 미친 책이 됐든 롤모델이 있든 이제 그런 것들이 궁금해지죠. 그런 순간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물론 이제 좋은 대학을 나오긴 했지만 이분이 책에서 얘기를 하지 않아요. 대학교 때 자기 엄청 망나니처럼 지냈었고 첫 직장에 갔었어도 그냥 엄청 도드라지지 않게 일을 하다가 뭔가 어느 순간 뭔가 변하는 순간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존에 해왔던 방식과 그거를 전혀 그걸 답습하지 않고 본인의 길을 찾고 리스크를 테이킹하고 그러면서 뭔가를 만들고 그러면서 그게 뭔가 이렇게 눈이 이렇게 굴러가면서 쌓이듯이 동력이라는 게 되게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세지고 본인의 신념이 더 강해지고 그러면서 또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티핑 포인트는 좀 있었을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분이 편집자다 보니까 책을 또 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을 내기 위한 작가들 그 분들하고 이제 대하시면서 또 많이 배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의 책 중에서 그 요치아이 요이치라는 분을 되게 많이 언급을 하거든요. 그게 일본 재흥 전략이라는 책을 내신 분인 것 같은데 그 요치아이 요이치가 트위터에 올린 글을 되게 좋아하신대요. 그 글을 좀 읽어드리면 포지션을 잡아라. 비평가가 되지 마라. 공정하게 마주하라. 손을 움직여라. 돈을 벌어라. 획일적인 기준을 따르지 마라. 복잡한 거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이룩할 수 없는 것에 자기 나름의 가치를 찾아내어 살아나라. 온갖 것에 두근대며 온갖 것에 절망하고 기대 없이 살아라. 내일과 모레 이게 제일 좀 신경써요. 생각하는 기준을 계속 바꿔라. 어떻게 보면 크로스 마인셋 같이 해서 하나의 픽스드 마인셋으로 하나의 고정된 관념이 아니라 세상이 변하는 과정 속에서 그 기준을 그 시대에 맞춰서 바꿔가면서 인생을 살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구자적인 생각도 있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굉장히 좋았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션님께 진짜 감사해드리고 이게 특히나 전 버전 우리가 그 연점노의 그 자기주도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결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기주도적인 것들. 저는 이게 그 지난 에피소드에 얘기했던 쿠다라비 겐의 삶하고도 되게 비슷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회사를 인프라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세상을 바꾸는 제품을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았으면 플레이스테이션이 안 나왔을 텐데 그쵸. 자기는 그 그림을 그리는 거죠. 소니라는 전자회사를 이용해서 내가 플레이스테이션이라는 큰 그 플랫폼을 가지고 세상을 바꿔보겠다. 그래서 사실은 소니는 이제는 약간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변신을 했잖아요. 전자회사에서. 그렇죠. 저희 때만 해도 워크맨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뭔가 그런 공통점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고, 저도 제 성장을 돌이켜보면은 전 항상 약간 롤모델을
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요 앞에 막스님, 우공님도 이제 제가 보고 배울 부분이 있으면은 제가 흡수하려고 하고, 회사에서 만난 분들, 사회에서 만난 분들 흡수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인데, 이분이 아까 그렇게 본인이 책을 쓰기 위해서 만난 분들을 인터뷰하면서 뭔가 인사이트를 얻으면 곧바로 그걸 내재화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서 써먹어보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서 맞아요. 이렇게 자기 성장을 빠르게 되긴다는 게 또 그런 거 보면은 그래도 내가 하고 있는 방향과 비슷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더 잘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게 좀 위안이 되기도 하고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그런 위로를 받는 것 같아서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그 자극을 받죠. 지금 그 말씀하셨으니까 언제 우리 커버될지 모르지만 제 지난주에 11월 10일 날 제가 저희 카톡방에 눈물을 흘리면서 읽었던 워런 버핏의 마지막 레터의 내용에 보면 그 이야기로 끝나요. Get the right heroes and copy them. 그러니까 결국에는 올바른 영웅, 올바른 롤모델을 선택하고 그들을 따라하라. 그렇죠. 최고의 현인이시잖아요. 현존하는 시대. 그분이 했던 마지막 말이 삶의 방향성을 정할 때 결국에는 돈과 명예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러니까 인격 혹은 그 사람의 행동, 그런 거를 기준을 삼아서 롤모델을 잘 잡아라. 그러면서 성장해 가라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정말로 너무나도 많은 롤모델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항상 제 이름을 딴 하워드 막스가 저희 롤모델이시고, 그런 식으로 이거 듣고 계시는 분도 다양한 책들을 읽으시면서 나의 롤모델은 누가 좋고 어떻게 내가 인생을 변화하고 싶고 살아가고 싶은지를 명확하게 아시면 좋겠고요.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책을 읽으셨을 때 저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회사의 일을 등한시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AI 한따까리 1화부터 들으셨던 분은 계신다면 저는 항상 얘기하잖아요. 회사는 학교다. 회사 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회사에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역량을 펼쳐야 되는 거잖아요. 이 미치지 않고서야 책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선 무엇이든 한 분야에서 빼어날 정도로 뛰어나야 한다. 하나의 분야에서 정상이 되어야만이 횡적 전개가 가능해진다. 바깥에서 찾지 말고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회사 일 최선을 다해서 거기서 우선 넘버원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 넘버원이 된 거를 본인의 소셜 브랜드, 개인 브랜드가 됐던 횡적 전개를 하실 수 있는 우리 팟빵 가족분들이 되시길 기원하면서요. 혹시 마지막으로 션님, 우공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 책에 관련돼서 뭐 지금 듣고 계시는 팟빵 우리 가족분들에게. 저는 방금 막스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전체 흐름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분이 처음에 첫 직장에서 네오힐즈 재팬이라는 걸 만들었을 때 굉장히 전통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일들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사장님이 좀 전폭 지지를 해줬지만, 근데 이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분은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굉장히 크게 느끼면서 일을 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숫자 없이 자유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전 제일 좋아하는 대목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뭐 우리가 이제 아티스트처럼 우리가 회사의 자본을 가지고 뭔가 하더라도 이건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게 아니야. 그 행동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는 거고, 숫자로 증명을 해야지 또 그만큼 경험을 더 쌓을 수 있는 권한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챕터 하나만 보지 말고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전체 흐름을 좀 봐서 다면적으로 어떤 관점에서 이 사람이 자유와 창의와 회사를 얘기를 하는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했던 얘기 뭐 있냐면 자기는 돈을 안 줘도 회사 계속 다닐 거란 얘기 하거든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주는 네트워크의 힘, 그리고 회사에서 주는 인프라, 그건 개인이 도달하기엔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되게 명확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다면적인, 혹시 이 책을 읽으신다고 하면은 그런 이해를 좀 가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션님 마지막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저는 또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이어가지고 또 다른 책이 하나 생각이 나가지고 다른 책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또 2년 전에 본 책 중에 되게 좋았던 책이 뇌는 팩트에 끌리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이제 고객사분들을 만나서 팩트로 막 설명을 해요. 근데 설득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서점을 갔는데 책 제목이 뇌는 팩트에 끌리지 않는다. 그래서 샀죠. 그 책을 봤더니 별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책의 내용은 그거예요. 사람은
내 일처럼 고민해주는 사람한테 설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팩트보다는 정말 제가 그 사람의 일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가려워하는 문제를 정확하게 딱 던져주면 그러면은 이제 신뢰가 생기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계약이 성사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왜 이게 민호하고 스케일이랑 연결되냐면은 이 숫자가 중요하다는 게 윈윈을 찾는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약을 성사하면 나의 윈이지만 나의 윈만 계속 제시하면 상대방은 설득되지 않아요. 근데 상대방의 윈도 제시해야지 윈윈이 돼서 그 사람이 이 프로젝트를 했을 때 이 사람도 덕을 보고 저도 덕을 보는 이 윈윈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나의 브랜드를 만듦에 있어서 회사와도 어떻게 윈윈을 찾을 것이냐. 예를 들면은 그 쿠다라기 겐 같은 경우도 자기가 얻고 싶은 게 있어요. 나는 세상에 큰 임팩트를 내는 제품을 만들고 싶어. 근데 내가 아빠 회사에서는 못 만들어. 근데 이 프로젝트를 하는 게 나한테도 이득이지만 소니한테도 이득이야. 그런 그 구도를 만드는 윈윈을 만들어내시면 어느 위치에 있으셔도 어느 회사에 있어도 내가 어떤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하는 롤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회사와 윈윈을 가져오는 입장이 되면 대등한 입장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활용해서 서로가 덕이 되는 거고 그게 나의 커리어 경력이 돼서 또 다른 더 큰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윈윈을 만들 것이냐를 고민하다 보면은 되게 돌파구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간 너무 좋은 책 소개해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마지막 제 코멘트는 문구 2개를 갖고 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어느 시점에는 어른이 된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세뇌당하고 그리고 회사에 길들여지고 그리고 상식을 배우기도 하고 인간관계에 구속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더 슬픈 거는 언젠가부터는 그대로의 자신을 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또 관통한 얘기 하나면 자신을 찾으라는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손으로, 머리로, 발로, 이름으로 돈을 벌어라. 자신의 가격표를 의식하지 않으면 평생 누군가가 먹여주는, 죄송합니다, 돼지로 남을 뿐이다. 돼지가 아닌 굶주린 늑대가 되라. 라는 문구였어요. 저희 애 안따까리 팟빵 가족 여러분, 돼지가 아닌 굶주린 늑대가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삶과 일 속에서 어떤 것이 가치가 있고 어떤 것이 나인지 좀 살펴보실 수 있는 그런 팟빵의 에피소드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